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첫 주입니다. 오늘 아침 비즈니스 규제를 75% 이상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은 이어집니다. 신임 대통령이 CIA를 방문한 주말 미 전국과 세 개의 미국 자매 도시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인은 100명 가운데 1명이 이 행진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첫 해외 지도자는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입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미국의 혼란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 웃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계에 왔다면서 중국의 가치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냉전시대 구소련 같은 선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캠페인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 국가가 돼야 한다는 그룹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계는 미국의 새 행정부를 쳐다보면서 주춤합니다. 미국에서 94세 할머니가 GPA 4.0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라라랜드가 아카데미 14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70살이 넘어서 이제 초선에 취임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바쁜 한 주일을 보냅니다. 취임식 날 당일도 취임식 끝나고 의회에서 점심 먹기 전에 뭐 한 10개도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부터 하던데요. 이번 주는 일단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0분경쯤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뭐 비즈니스 리더를 만난 뒤에는 노조 리더도 만나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그 업무를 시작한 첫 번째 주의 첫 번째 점심은 부통령과 함께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폴 라이언 공화당 그 하원 의장과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 예를 들어서 TPP요,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가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무효화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제 관련 행정명령에도 오늘 그 서명을 했고 취임식이 있었던 날 그 행정명령은 각 부처마다 내무부라든가 뭐 다른 여러 부서에 관한 그런 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말에는 공화당 그 의회 의원들이 리트릿을 하는데 뭐 MT 같은 것이요. 그곳에 직접 그 대통령이 가서 의회와 대통령이 때로는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행정부 그 장관들 전부 의회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아니라 모든 그 지명자들이 의회 인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벤 칼슨 예비선거 후보였던 주택부 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인디안 그 아메리칸계 그 니키 헤일리 주지사가 유엔 대사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를 없애야지 된다고 과거에 얘기를 해왔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인준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그 렉스 틸러슨 지금 그 국무장관 지명자는 주말에 보니까 장애물을 넘은 것 같습니다.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그 중진 의원들이 결국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지금 뭐 그를 그 인준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하고 하는 그 국방장관 지명자 제임스 마티스의 경우도 지금 상원에서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 같고 국토안보부 그 존 켈리 그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일레인 차오 이제 유일하게 여자면서 아시아계죠 대만계 그 미치 메코넬
의회 공화당 상원 지도자의 부인인 과거에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아들 부시요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일레인 차오라든가 아니면 몬타나주의 그 공화당 하원 의원 라이언 징케도 역시 그 내무장관으로서 다 그 인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이런 장관 지명자들이 인준을 받으려면은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52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한 명이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과반수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지명자가 전부 장관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는데 이곳에서 시위한 사람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대해서 반대를 한다. 여성의 몸은 여성이 그 다 알아서 한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여자에 관한 비하 발언이라든가 돈 있는 남자는 여자의 몸 아무데다나 원하면은 누구의 몸에나 손을 댈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많이 그 묘사를 하면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주장한 그 여성들의 행진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성들의 행진은 꼭 여성들의 행진이라기보다는 피플 행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CIA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CIA도 그렇고 뭐 FBI는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CIA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만드는데 어떤 힘을 썼다 하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내놨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CIA를 방문을 해서 정말 그 중요한 기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고 그런 얘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Officially, we're not talking about the balls, and we're not talking about even the speeches. Although they did treat me nicely on that speech yesterday. 언론 I 또 always call them 흉보네요. the dishonest media, but they treated me nicely. But I want to say that there is nobody that feels stronger about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CIA. 미국에서 뭐 CIA처럼 이렇게 정보국처럼 중요한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이제 미디어들이 언론이 그 취임식에 대해서는 뭐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보다 참석자도 적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 신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적기는 뭐가 적으냐 뭐 역대 그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주말 내내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내무부에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취임식장에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는 빼곡히 사람이 검은 점으로 다 머리니까요. 차 있었고 이번에는 횡하니 뚫려 있는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한인분들도 얘기를 그 전해 오시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시청률은 정말 높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그 취임식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CIA에 가서도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뭐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했고요. 그렇지만 뭐 제임스 코메이 그 FBI 국장이라든가 또 그 CIA 국장과는 악수까지 그 이름 부르면서 본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 정보국이 그만큼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Really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And General, congratulations. I just happened to see you and your very beautiful wife and just sworn in, General Kelly. 이제 CIA를 첫 번째 방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트럼프가 CIA에 갔다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굉장히 현명한 그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취임식 참석자 숫자 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나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참석자 숫자도 줄인다. 이렇게 일일이 그 신임 대통령이 응대하는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대통령 자신을 굉장히 그 스스로도 작아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니까 사람들은 신중함을 보이는 대통령 또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통령 그런 그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가운데 그 하나가요. 지금 영국의 그 테레사 메이 총리를 제일 처음 그 만나는 그런 그 세계 그 지도자가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테레사 메이가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아니라요.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그 내용이 아주 그 좋았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대화를 했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좀 와달라 해서 2월 달에 그 초대를 2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초대를 해서 미국에서 역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주말에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금 전부 미국을 포함해서 텔라비브에 미국 그 대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서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고 우리 수도로 할 것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도 서로의 그 성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텔라비브에 지금 그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지금 행정부에서는 대변인 등이 초기 단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와의 그 대화, 전화 통화라든가 그를 미국으로 초대하는 것,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미국 그 대사관을 옮기는 이런 모든 것에는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깊이 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쿠슈너 사위가 백악관의 자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해상충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 그 연방 기구에 자신의 친인척을 등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백악관 자체를 어떤 연방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또 다른 플레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러드 쿠슈너가 그의 그 장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문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인 데서 어떤 뭐 관세라든가 환율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한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는 것을 중국의 기회로 보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과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중국 공산주의 국가는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증거이고 민주주의의 한계가 보여지는 것이며 자본주의는 결국은 그 퇴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게 중국의 기관지 피플스 데일리가 정말 전례 없이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해서 쓴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은 모태똥이 이제 1949년도에 쓴 시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똥이 정말 그 시야를 장기적으로 원거리로 봐야지 되는 그럴 그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주의를 결국은 그 공산주의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그 신문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멘터리 그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데 마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구소련이 냉전 시대에 정치 경제 시스템을 자신들의 것들을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성 정치에 대한 그 반대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기성 기반 이런 것 그리고
보호주의 그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구 여러 뭐 영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게 반대로 그쪽은 많이 그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개발이 많이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왔고 민주주의가 한계가 왔다는 것은 가장 민주주의가 그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요. 아주 자유로운 그 경제 활동 같은 것이 그 자본이라는 것, 돈 자체에 갇혀버렸다. 이윤 추구만을 너무 그 확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그 가만히 눈 감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중국도 부의 축적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중국의 존재를 확인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중국도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었습니다만은 가치라든가 세계와 함께 가야지 된다든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세계를 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스럽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으로 미국이 리더가 됐는데 중국의 경우는 돈은 있지만 그런 가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런 것을 중국의 가치를 홍보하려고 한다. 공산주의 리더들이 언젠가는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긴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흔들리면 트럼프의 미국이 흔들린다면 중국이 굉장히 그 좋아한다는 이미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그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그는 어떠한 이유로든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좀 기다리고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럴 거야 하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럴 거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유럽에서도 1933년 독일 누구를 얘기하시는지는 다 아실 테고요. 굉장한 뭐 환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미국에서도 이를 이뤄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인간이 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인간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변화하기는 힘들지만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것을 맡아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개인적인 취향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 입장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